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공기업의 재정 악화로 주식을 민간에 팔 수 있지만 민영화는 아니다. 기초의원 공천제는 폐기하지 않지만 공약 파기는 아니다. 병원이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만 국민 건강권 침해는 아니다. 북 급변 사태에 대비해 상륙 점령 훈련을 하지만 북한 붕괴를 바라는 건 아니다. 영장도 없이 민주노총 침탈을 했지만 불법은 아니다. 통합진보당 입장 전환 손석희의 JTBC 중징계했지만 우편향은 아니다. 증거 녹취록 수백 곳 넘게 틀렸지만 조작은 아니다.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지만 처벌 대상은 아니다. 그러네요. 이게 바로 마리 안뚜아네트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합니까? 하긴 지금 마리 안뚜아네트 자체가 정상이 아닌 비정상이네요. 갱년기로 힘들어하시는 어머니 건강이 걱정이시라고요? 늘어지고 처진 뱃살 때문에 기분까지 처진다고요? 매일 섭취해야 하는 영양분을 푸른 가루 한 스푼으로 영양 듬뿍, 맛 듬뿍. 유기농 발효 건강식품 전문 쇼핑몰 해나음. 태양이나 해나음. 수많은 야채의 필수 영양분을 하루 한 스푼으로 해결하세요. 자연이 숨쉬는 유기농 장터 해나음. 지금 바로 검색창에 해나음을 쳐보세요. 조현상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각종 성인병 예방과 변비 다이어트에 좋지만 먹기엔 불편했던 현미. 배아 현미가 그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특허받은 도전기술로 쌀밥처럼 먹기 좋은 배아 현미. 10kg에 37,000원, 20kg에 70,000원이며 무료로 배송해드립니다. 문의는 070-7592-6958, 070-7592-6958로 하시기 바랍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예전에는 말이죠. 주 5일치가 정착하기 이전에는 금요일이 목요일이 제일 힘들긴 했겠죠. 그죠? 아직도 일주일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니. 한데 금요일 와도 지금처럼 이렇게 해방감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지금도 아직 허울뿐인 주 5일째 그늘에서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토요일에도 출근해야 되는 분들, 아니면 월화 수목 금금금 이런 나날을 보내시는 분들. 하지만 그래도 주 5일째라는 것, 이것을 주는 목요일 저녁이 되면은 뭔가 좀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해갖고 금요일 아침에 일어날 때 상쾌한, 오늘만 버티면 된다라는 그런, 우린 주 5일째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국민TV. 언제 이것이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 6일째. 어쩌면은, 일주일 내내 방송을 하게 될지도 모르죠. 아직은 주 5일째인데, 괜찮아요, 이거. 특히 저 같은 사람한테는. 왜냐면, 저 같은 사람은 공연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주말에 공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 5일째로 방송하고, 그리고 주말에 공연하고, 뭐 이런 거. 두 가지 삶을 산다는 그런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물론 매일 2시간 방송을 하지만 신경이 많이 그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평일에도 음악가 모드로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국민TV를 진행하면서부터 음악가로서의 그거에 좀 덜 충실하게 되죠. 쉽게 얘기하면 곡이 안 써진다 이겁니다. 뭐 이런 건 있습니다만 주 5일째 좋습니다. 그거 아시는지요? 토요일 밤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긴 머리 짧은 치마. 이게 이제 짧은 치마가 야하다 그래갖고
긴 머리 분홍 치마로 바뀌었지만 이 노래도 원래는 토요일 밤이 아니었습니다. 목요일 밤이었죠. 버블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풍선껌이라고 하는 듀엣이 발표를 했을 때는 목요일 밤에 이런 노래였어요. 그런데 당시 군사 정권에서 목요일에 놀다니 이런 수출 100억 달러를 가야 되고 선진조국 창조에 기여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무슨 목요일에 노느냐? 그래서 토요일로 바꿔라. 그렇게 해서 토요일 밤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반공일이라 그랬죠. 반공일. 그러니까 공일이 아니라 반공일. 토요일 오전 근무. 네. 근데 지금은 이제 8시간 기준으로 해서 주 5일째. 예. 8, 5, 40. 일주일에 40시간 근무. 근데 과연 40시간만 근무하는 그런 직장이 얼마나 될까?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또 사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연장 근무,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또 거기 무슨 그 특별 근무 수당이나 초과 근무 수당 이런 건 명목만 있고 행사를 하지 못하고, 또 휴가가 이렇게 연차 휴가가 있지만 그것도 제대로 쓰지 못해서 나중에 돈으로 돌려받는. 네. 그런데 말이죠. 노동 시간도 중요하지만 노동 강도 이것이야말로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사적인 전화를 하는 것 이것이 뭐 그다지 그 흠잡히지 않은 그런 문화라고 했을 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적인 전화를 회사 전화로 이렇게 하고 한다거나 또는 아침에 눈도장만 찍은 다음에 슬쩍 사우나라 샌다던가 뭐 이런 거. 네. 또는 야근을 한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뭐라 그러나 좀 야근을 위한 야근이 아니라 상사 눈치를 살피기 위한 야근이다. 그렇다면 참 이게 불합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사회적으로. 뭐냐면 노동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노동 강도의 문제이고 그리고 OECD 국가 중에 최장시간 노동 시간을 자랑하지만 그것은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 예. 자기 일 끝나면은 그냥 칼퇴근하는 게 당연히 되는 거고 오히려 근무 시간 이후에 상사들이 관리자들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화. 네. 그게 이제 정당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었다고 하지만 이런 의식 같은 것은 아직도 봉건적인, 전근대적인, 근대화를 이루지 못한 그런 거. 우리는 근대화를 단순히 물질 문명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다는 게 아닌. 예. 그러면서 우리의 의식은 확실히 우짜란 사춘기 소년소녀들이 정신이 신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아직도 우리의 정신들은 근대화가 덜 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무튼 주 5일제 근무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방송 최초 많습니다. 최초의 미디어 협동조합이고 최초의 주 5일제 방송 손병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TV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강수님 노래도 잘 들었죠? 네, 요즘 안 나오니 짠하다고요? 마음이 짠하시다고요? 콘서트에 가보시면 됩니다. 박강수 씨 콘서트 수시로 하니까요. 그죠? 휘아님, 그쵸? 예, 그립다고. 한소리님도 반겨주셨습니다. 핑플님도, 네, 분명히 또 다른 기회가 있겠죠. 그죠? 훈타님, 락매니아님, 왕싸가지님. 이야, 뭡니까, 이거? 아하. 미국의 단어를 알아듣는 천재 개가 있다는 단어 1000개를 알아듣는 해외 토픽 뉴스의 어떤 데이트젤의 댓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에겐 이미 말하는 쥐야 닭이 있다. 아이고 참. 항상 이렇게 신청곡을 챙겨주시니 정말 듣는 맛이 난다고요. 이게 말이죠. 신청곡이 항상 채택이 되지는 않잖아요. 신청곡이 많이 들어오면은. 근데 사람 보고 사실은 이 신청곡을 정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런 분위기를 보고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 거는 계속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 사심은 없다는 거, 그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심이 생기게 만들 어떤 장치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예를 들면 누구 생일이니 뭐 어제도 안 틀어줬는데 오늘도 안 틀어주실 거예요. 이러면은 제가 뜨끔할 수밖에 없죠. 예. 차차님, 자영업자 360일 근무, 돈의 환장에 그런 게 아니라 임대료 때문인데 사는 게 참,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이 우리나라가 이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잖아요. 그것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뭐라 그러나 안정되고 제대로 된 일자리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난히 3차 산업이 좀 많이 있는 겁니다. 2차 산업 같은 경우 생산, 제조업 이런 게 좀 활성화되어야 될 텐데 좀 되는가 싶었더니 인건비를 절감한다는 명목으로 공장을 전부 다 밖으로 빼니까요. 중국에 갔다가 중국도 만만치 않으니까 베트남으로 갑니다. 방글라데시까지 가죠. 네. 캄보디아까지 갑니다. 가서 우리가 하던 식으로 그대로 그쪽 현지 노동자들을 대합니다. 그러니 불상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캄보디아에서 일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째 이런 일이님, 형님 오늘 제 아들 첫 생일입니다. 축하해주세요. 축하고로 형님의 강물은 똑바로 가진 않지만 언제나 바다로 흐른다를 우리 종오한테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자, 생일 축하고로 이걸 생일 축하고로 신청하신 분은 우째 이런 일이 님이 처음입니다. 왕싸가지 님도 이 노래를 신청하셨어요? 네.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자, 공지사항 한 번 더 부탁드린다고 왕싸가지 님이 올려주셨습니다. 국민TV 경남지역 신년회가 내일 토요일 18일 오후 5시. 장소가 완전 대박. 궁금해요. 궁금하죠? 궁금하면 참석하세요. 참석하시면 힐링 한 바구니 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전재산 29만 원 걸고 책임지겠습니다. 시골이라 함께 못하지만 문익환 목사님 추모하면서 국환송이를 바칩니다. 신청곡도 함께 배달합니다. 아, 강물은 똑바로 가지는 언제나 바다로 흐른다. 이게 이 노래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문익환 목사님의 육성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1987년 이한열 열사 장례식 때, 그러니까 노제 때였을 거야 아마. 추모사를 하시는데 조사를 하시는데 문익환 목사님께서 이러저런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전태일 열사부터 이한열 열사까지 바로 그동안 이 민주화 통일, 민중해방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그런 열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호명을 하신 겁니다. 예, 그 중간쯤부터 해서 이한열 열사까지 호명하는 그 부분을 삽입을 했었죠. 예. 왕싸가지님 알겠습니다. 자, 부산 경남 지역 신년회 내일 한다는 소식. 국민TV 카페나 국민TV 홈페이지에 가시면 또 아실 수 있습니다. 김성회 의원 공천 대신 남방공사 사장으로 부임하는 거나 최현애 사장 사장직 걸고 지역구 돌봐달라고 사정하는 거나 그쪽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왜 이러는 걸까요? 하지만 그 효과는 확실합니다. 이 밥그릇 앞에 저렇게 굽신굽신대면서 자기 밥그릇에 충실한 결과 저 사람들은 자기 먹을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친이니 친박이니 하면서 투닥투닥 거리다가도 큰일을 앞두고는 일치단결해서 결국은 해먹지 않습니까? 결국은 해내지 않습니까? 김성회, 육군 대령 출신, 완력 꽤나 쓰는 강기재 의원 때렸었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 자기 지역구가 뺏기는데도 처음에 강력히 항의하다가 어느 순간 사그라들었어요. 바로 이런 뒷거래가 있었다는 겁니다. 최연해, 엄마와 같은 심정으로 이게 문제예요. 엄마와 같은 심정으로 사장이란 사람은
어버이 같은 심정으로 노동자들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사랑 가득한 어버이라 그러면 누가 뭐래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랑이 가득한 어버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이 말하는 부모님의 그런 마인드는 바로 권위거든요, 권위. 아닙니다.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야 되는 거죠. 네? 노동자와 관리자, 근로자가 아니고요. 굳이 보수 언론에서는 근로자란 말을 써요. 힘써서 일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노동자는 뭡니까? 노동자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재화를 생산해낸 자주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그러나 근로자는 선진조국 창조에 이바지하는 그런 산업 역군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 군소리 말고 야근에 경무까지 군소리 하지 않고 해내야 되는 겁니다. 황우여 대표를 찾아가고는 급식무신 됐다고 자기 지역구 얘기하면서 정말 더럽고 추악하죠. 그러니 코레일 사장하면서 노동자들의 그런 권익이나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지를 위한,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한 정부 시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아무리 심한 욕을 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예. 국가 기관 산업으로서 또 공공재로서의 그런 철도를 사고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에 복무하는 노동자로서의 그런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 예. 사고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갖고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은 어떤 특정한 직업이라고 봤을 때요. 의사를 예를 들자고요. 과연 정말로 인간의 발로로 또 병든 사람에 대한 측은지심의 발로로 의사라는 사람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비율이 높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비율이 높겠으니까 쿠바가 더 높겠습니까? 참고로 쿠바는 의사가 우리처럼 사회적 지위가 명예는 있지만 돈을 그렇게 잘 버는 직업이 아니에요. 오히려 3D 직업 중에 하나에 속하죠. 국가에서 무료로 교육시켜주지만 끝난 다음에는 몇 년 동안은 격오지 이런 데를 찾아가갖고 봉사해야 된다는 그런 서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나라를 세운 체게바라가 의사 출신이에요. 그러니 어떤 사명감 같은 거, 공공의료에 대한 의식은 우리보다 훨씬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지향하면서 의사에 지원하는 사람이 더 많겠죠. 그런 겁니다. 최은혜 사장 같은 사람, 그리고 김성회 의원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말 나라에 봉사하려고, 사회에 봉사하려고, 기여하려고 그렇게 공직 생활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하는 행태를 보세요. 더럽고 추악합니다. 그렇군요. 어제 말씀드렸던 가생활동할 때, 그러니까 가톨릭 학생회 할 때 아기를 보면서 한 약속이 있습니다. 니들이 컸을 때쯤엔 꼭 제대로 정의와 평화가 넘쳐나는 그런 대한민국에서 살게 해줄게.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현실을 보면서 실망하게 될 내 아이에게 희망을 주는 게 아빠가 줄 수 있는 생일 선물 중에 가장 큰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 노래를 선택한 거라고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요. 제가 더블백 메고 코스모스, 이른 코스모스가 긴 피어있는 늦여름에 자대를 향해서 걸어가면서 그 코스모스가 피어있는 거 보면서 2년 뒤에 이 코스모스가 질 때쯤이면은 제대를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걸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을 했겠죠. 나중에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은 그 아들은 꼭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지. 우리가 만들어야 될 텐데.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의 평화 분위기,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평화 분위기가 안착을 하면은 꼭 군대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가,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에휴, 그렇게 안 됐죠. 네.
말 나온 김에 말이죠. 중앙대 총학생회, 그 재단의 그 총학생회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대자복권이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만, 이 중앙대 총학생회에서 민주노총이나 뭐 이런 배격하는 그런 성명을 발표했다. 욕 바가지로 먹고 있죠. 욕 먹어도 쌉니다. 하지만 요즘 대학생들 왜 이래? 라고 얘기할 자격이 그들의 부모 세대에게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들의 부모 세대, 쉽게 얘기하면은 486 세대 때, 그때는 졸업을 해도 대학 아무데나 갈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 좋았죠. 그건 나라를 잘 다스려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기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때 한참 이 성장세에 있었던 그런, 이제는 그런 식의 성장이 가능하지 않은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좋았던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어느 정권이든 다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예.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식의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싸울 거리가 있었어요. 경제 성장의 그늘에 드리워진 독재의 그런 세상. 같은 하늘 아래서는 도저히 한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그런 철천지 원수급의 그런 독재자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물론 친일 잔재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때는 전선이 좀 더 명확했다는 얘기죠. 지금도 훨씬 무식한 방법으로 나라를 쥐락펴락하고 좀 더 순진한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했기 때문에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싸웠죠. 그래서 우리는 경제성장의 과실을 누리면서도 독재 정권에 항거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시민들도 호응해줬죠. 물론 그때도 지금처럼 보수 언론들이 그리고 사익 추구 세력들이 공산혁명이니 뭐 빨갱이니 하면서 욕을 하고 여론을 호도했습니다만 결국은 참을 수 없을 때 1987년 6월에 그런 거대한 함성이 나라를 뒤덮을 때 넥타이 부대들이 호응을 해줬습니다. 사회인들이 호응해 준 거죠. 그때의 그 부모 세대들도 호응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면에서는 행복했었던 것이었고 그랬었죠. 그러나 그 세대들이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대학을 보낼 때쯤 만들어낸 사회가 이 지경이라는 겁니다. 자본의 노예가 되었고 그리고 독재자의 후손이 그 정치적 유산을 가지고 나왔는데 부정선거가 됐든 어쩌게 됐든 하여튼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이 모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 며칠 전에 실업률이 뭐 OECD 최저라고 하는 그런 개드립을 치는데 아니죠. 청년 실업률은 정말 끔찍할 정도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왜 니네들 개념 없냐라고 욕할 자격이 그 부모 세대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미안하다라고 해야죠. 그리고 전 근대적인 용어로 쓴다 그러면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들이 지금 커갖고 그 모양입니까? 그러니까 니네님들이 반성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애들 욕할 게 아니라. 섞어 대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좀 문제 있지 않니라고 토론을 해야죠. 토론을. 욕을 할 게 아니라. 욕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다못해 담벼락에 욕이라도 해라는 얘기지 욕을 줄여 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생산적인 실천을 먼저 해야죠. 정말 최연애 같은 분, 김성애 같은 분 지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들에게 그냥 대놓고 욕만 하는 것은 감정 배설 이상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배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주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자, 분위기가 좀 바뀌어졌나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그분이 오시는 날이죠. 노정열의 노발대발, 노정열. 예. 뭐, 오겠죠, 뭐. 오늘은 또 어떤 얘기로 또 노발대발 하실지. 노발대발 할 일이 많아갖고, 소재가 끊이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정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복받은 나라라고 할 수 있겠나요? 참나. 예. 게시판 가볼게요. 까칠한 아재님, 오랜만에 글 올리네요. 늦은 점심 잠깐씩 잘 듣고 있습니다. JJ킴님께서도, 예, 이틀 만에 들으신다고 아까 인사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7297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중대 총학의 행태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브랜드 가치 하락하니 민노총 물러나라니요. 헐. 네, 두산 재단 그렇게 자랑스러우면은 그런 거에 갑은 성균관대학교겠네요. 무려 삼성이니까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 성균관대학교가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네? 옛날에 저 고려시대 성균관, 조선시대 성균관부터 비롯됐다 그러니까. 하지만 현대의 성균관대학교를 세우신 분은 바로 김창숙 선생이었습니다. 심산 김창숙. 유학자셨죠. 참다운 보수주의자였습니다. 독립운동을 하셨죠. 일제위에서 고문받아서 거의 안진뱅이가 될 정도로 몸이 악화돼서 그런데도 끝내 협력하지 않고 말하자면 낙향해서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해방이 되었을 때 후세를 길러야 된다 그러면서 유학자의 신념에 투철하게 그런 걸 이념으로 삼은 성균관대학교를 세우셨습니다. 총장도 지내셨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런 장치도 안 해놨기 때문에 말년에 가난한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년에 투병하고 있는데 군사 쿠데타를 했던 박정희가 인정을 받으려고 사회 원로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때 박정희가 병실에 들어섭니다. 심산 김창숙 선생. 그러나 이분은 그 아픈 가운데서도 바로 들어오자마자 몸을 돌려버립니다. 외면해버립니다. 너 따위 독재자, 너 따위 친일파랑은 얘기도 하기 싫다 이거죠. 보기 싫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유, 바로 올려주셨네, 왕싸가지님. 네. 보십시오. 저 다소곳한 표정. 박정희, 혹은 다카키 마사오, 혹은 오카모토 미노루. 네. 저 다소곳한 표정. 예. 절대로 저는 저런 표정을 본 적도 없습니다. 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표정이죠. 그 밑에 바로 그렇죠. 노동계의 환심을 사려고 전태일 동상 앞에 와서 쇼를 하고 있는 박정희 2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앞에서 항의를 하고 있는 쌍용자동차의 노동자가 보이죠. 지금 노동자한테 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예.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 전통 있는 성균관대학교. 그래요. 삼성재단으로 하니까 자랑스럽다고 한다면은 두산은 그거에 비하면 뭐 몇 수 아래니까 브랜드 가치가 하락한다고요? 그냥 족구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예. 브랜드 가치라는 것은 그 학교의 총장과 교직원들, 교수님들, 학생들이 일치 하나가 돼갖고 오랜 시간에 걸쳐갖고 가져가 나가는 그런 학풍, 그것 자체가 바로 브랜드 가치입니다. 연세대학교는 자유스러운, 자유적인 그런, 네, 기독교의 냄새가 많이 나고 자유스러운 그런 학풍으로 유명하죠. 자유주의자들. 고려대학교는 그 반대입니다. 민족을 앞세우고 민족고대를 앞세웁니다. 데모 열심히 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끼리끼리 해먹는 게 있죠. 무엇보다도 에미 정권 하에서 이미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애들 보면 알아요. 애들은 고대를 구리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들도 그랬습니다. 고대 얘기를 꺼내자마자 그 굴욕, 네. 뭐 제가 고대 나왔다는 거 많이 아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왔었던 민족의 그런 적인 이미지,
MB 때 한 칼에 다 날아갔습니다. 윤창중, 김재철, 한상대, 어휴, 끔찍합니다. 네. 두산 계열의 중앙대학교 총학생회 정신 차리세요. 그러니까.